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그냥 훅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소형 평수 아파트 요새 어때요? 상당히 어렵죠. 꽤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노도강. 지금 여기는 강북구인데 이쪽을 둘러봤어요. 노원구 하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게 1차원적이고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소형 평수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 옛날에 소형 평수 아파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세 상승이 이루어졌던 걸까? 도대체 그때 어떤 애들이 샀던 걸까?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회복을 좀 하려고 하면은 급매를 또 내놓을까? 이거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그거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제 24년도 부동산 전망 강의 온라인으로 만든 거는 2월달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쭉 살아오시면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해서 독립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빌라로 가거나 오피스텔로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사옥으로 가거나 뭐 아파트로 가거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를 사서 나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나갈 때 큰 집을 구하진 않거든요. 이런 곳들,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소형 아파트는요, 수요가 많아요. 일단 이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실제로 나가보시면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어떤 수요인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이제 눈치채셨죠? 월세랑 전세 수요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집을 구할 때 자그마한 아파트나 자그마한 주거시설은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시는 거지 매매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공부가 안 돼요. 그 월세나 전세 누가 공급하죠? 외국 일부 국가는요, 국가에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이란 단어가 붙고 민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국가에서 컨트롤이 가능한데 한국은 민간이 80%가 넘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그래서 민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당연히 집주인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해주니까 내가 전월세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10만 평짜리 땅이 있어요. 10만 평짜리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에 13평짜리를 쫙 까는 거랑 34평짜리를 쫙 까는 거랑 46평짜리를 쫙 까는 거랑 어디가 세대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10평대 아파트를 쫙 까는 게 엄청나게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단지를 가보시면은 물량이 많이 나와요.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공급이 쉽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 크기에 더 여러 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게 소형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소형 아파트 대단지 있죠. 대단지인데 세대수가 많은데 소형 아파트만 있는 데는 시세 분출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자, 세입자는 있죠. 지금도 세입자는 있어요. 거기를 구하는 수요는 있는데 일단 여기서 그 전 단계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시장은 전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집 구해서 언제 나가요? 경기가 안 좋고 직장이 안 구해지고 알바도 잘리고 부모님한테 돈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집을 구해서 밖으로 나가세요? 안 나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안 나가거나 뭐 다른 방법을 구하거나 친구랑 같이 구하거나 아니면 고시텔로 나가거나 아니면 부모님 댁에 좀 더 눌러와 있는 선택을 하겠죠. 일명 내 마음속에 주거지에 다운그레이딩을 한단 말이에요. 한동안 이런 시장이었죠. 금리가 저금리에서 급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확 가난해지기 때문에 주거지를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것조차 없었어요.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최저 말단 주거시설의 월세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미 한 차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슬슬 요 수요층이 월세나 전세를 구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전에 집주인들, 이 소형 아파트의 집주인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얘를 팔고 싶은데 시장에서 팔리질 않아요. 그런데 대출도 안 나와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집을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이랑 이자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고 싶어요. 근데 팔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세를 놓으려 그러니까 전세도 안 나가요. 왜 전세가 안 나가죠? 전세 사기나 전세 대출 금리 급등이라던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전세 구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수요가 있는 게 뭐예요? 월세예요. 그래서 월세를 놔요. 그래서 월세가 올라갑니다. 지금 딱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 단지는 월세만 올랐고요.
전세도 힘을 못 쓰고 매매도 힘을 못 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이렇게 회복을 못하지? 회복을 한다는 그 개념이 뭐예요? 저는 약간 다르긴 해요. 당연히 매매가가 올라가야 회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전 100번 이해하는데, 월세가 오른 것도 회복한 부분이 있는 거고 전세가 오른 부분도 회복한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는 오직 매매가만 보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보셔야 돼요. 요새 와서 전세가가 약간 회복을 하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흔들리면서 전세 수요가 또 월세로 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9월 10월 달에 미국 그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 금리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또 흔들렸거든요.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제가 봤던 시장은 뭐냐면은, 지금 이 구조로 가게 되면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전세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전에 집이 3억이면은 전세가 2억 8천, 2억 9천까지 갔었어요. 그리고도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전세를 못 구해서 사회적으로 전세 난민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여당한테 너네 전세 문제 해결 안 할 거냐, 서민들 다 죽는다, 그럼 비싼 월세에 살라는 거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고 또 금리를 낮춰주고 전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임대사업자를 양성을 했죠.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예요. 다주택자가 들어올 때 전세가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건데,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금이 적게 들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임대 차익이 아니에요. 자, 집을 사는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월세나 전세를 줄 거라면 이 행위를 왜 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상한 게, 월세를 놓는 거는 월세를 받을 목적이 뻔한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건 목적이 뭘까요? 이건 저도 해봤으니까 뭐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시세 차익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시세 차익이 목적일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제일 이득이죠. 즉 전세가가 높으니까 조금만 돈을 들여서 남의 돈을 활용을 해서 이걸 사서 가지고 있다가 전세가가 더 오르면 매매가도 따라 오르니까 이 차익을 남기고 빠진다. 요런 구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차츰차츰 잡히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도 제대로 못 돌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집을 본격적으로 구하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도 무섭고 전세 대출 금리도 무서워서 월세를 여전히 어느 정도 선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기존의 여태 이 투자자들 있죠, 이 전세 공급자들 중에서 체력이 약해져 있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사람들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이분들이 급하게 전세를 놓는 매물, 이게 섞여서 혼재되면서 전세가가 어중간하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즉 소형 아파트는 지금 월세는 오르다가 주춤하면서 전세가가 좀 올라가다가 매매로 가나 하다가 전세 수요가 월세로 다시 이탈하면서 월세가 약간 다시 올라가면서 전세 주춤, 매매 주춤, 그리고 이 중에서 갇혀 있다가 급매 나오는 사람 때문에 매매가가 살짝 다시 꺾이는 단지가 나오고 있는, 굉장히 잘 못 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답답하시잖아요. 얘네는 시세가 언제 오를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매매가는 언제 오를까요? 이거 쉬워요. 전세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자가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했던 얘기잖아요. 취득세 때문에 지금 투자자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거는 아예 못 들어온다가 아니라 옛날만큼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명의상 집이 여러 채면 취득세가 12.4%니까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결혼을 한다,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집, 아기가 학교를 갈 수 있는 집, 이런 집은 매매를 생각하는데, 조그만 아파트 있죠. 13평, 17평, 19평, 21평 이런 아파트는 물론 입지에 따라 달라요. 정말 주요 입지고 엄청나게 공급이 된 데가 아니라면은 매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지역 말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서울의 주요 지역이 아닌 곳들은 매수보다는 전세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월세로 이제 수요가 이탈했던 건데, 이 전세 수요가 꽉 차게 되면은 공급자가 필요하잖아요. 공급자가 들어오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가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매매가를 딱 잡아놓으면 옛날처럼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전세 매물이 나중에 없어져요. 이게 옛날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나가보시면 전세가 회복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분위기상 옛날에 안 좋다가 좀 좋아졌으니까. 대신에 전세 매물이 여전히 많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소형 아파트 단지는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 매물이 소진되는 거예요. 전세를 못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즉 소형 아파트는 매매가의 본격적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전세 시장의 수요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체력이 약해져 있는 그 전세 공급자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요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월세 상승이 좀 멈춰야 돼요. 월세 상승이 멈추고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는데 전세 공급자들은 좀 소화가 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그 결과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동시에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거를 활용한 매매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가 상승세가 생각 이상으로 높아서 정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서 어떤 임대 공급자를 들여놓거나 이러면은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을 봤을 때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23년도 3분기에 전세가 반등에 대해서 저는 맞췄잖아요. 그게 수급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측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간은 저랑 다른 시야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요거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세 수급은 안 맞고 이미 전세 수급이 안 맞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월세를 넘어서 2년 전의 키워드는 1년 반이죠. 월세였고 이제 전세로 옮겨왔고, 시간이 또 흘러서 월세에서 전세에서 매매로 이렇게 좀 넘어가겠죠. 요거에 대해서 지켜보게 되면은 약간은 좀 조급함이 가시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을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힘든 시간, 전 제일 힘든 시간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힘을 내시고 정신 차려서 남은 시간도 같이 잘 공부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